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어제 제가 또 한 잔 좀 했네요. 그래서 어제는 아쉽게도 동영상 촬영을 못 했는데, 그래서 오늘 또 컴백을 했고,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대단한 전략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전 세계에서 통하는 만능 전략. 11월 초 매수, 4월 말 매도 전략입니다. 그리고 요것을 제가 라이브 백테스트를 하면서 네, 어떻게 이런 비슷한 류의 백테스트를 하는지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엊그제 제가 그 217년 데이터를 분석한 로베코 논문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거기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 6개 팩터를 분석을 했는데 절대 모멘텀, 캐리, 시즈널리티, 상대 모멘텀, 밸류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절대 모멘텀과 상대 모멘텀, 밸류는 이미 살펴본 적이 굉장히 많고요. 밸류가 뭐 저 PB야, 저 P야 이런 전략들입니다. 캐리는 저한테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 해드릴 것 같고요. 지금 안 한 게 하나 남아있죠. 그죠? 시즈널리티입니다. 논문에서는 최근 20년 동안에 그 가장 많이 오른 월에 그 사고 그리고 가장 많이 떨어진 월에 공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을 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주식에서는 11월부터 4월까지는 수익이 꽤 높고 그리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수익이 별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주식시장에서 큰 비극은 10월에 발생하죠. 그죠? 1929년 10월 그 세계 경제 공황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1987년 10월 블랙 먼데이 하루 만에 주식 27% 떨어지는 날이 있었고 2008년 금융위기 언제 시작했냐고요? 당연히 10월입니다. 리멘 브라더스가 그때 망했죠. 그리고 2018년 10월 작년에도 별로 그렇게 즐겁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코스피가 한 달에 얼마 빠졌더라? 20% 빠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이 망할 놈의 10월을 빠지고 일단 10월에 주식이 많이 빠지면은 11월 초에 들어가가지고 다음에 4월 말에 팔기. 이렇게 간단하고 무식한 전략이 통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한번 라이브로 백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백테스트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이게 뭐야? 자, 일단 그 커스피 데이터를 어디서 다운받느냐? 네, 저는 이 그 스투크컴이라는 사이트를 꽤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요. 폴란드 애들이 만든 것 같은데 데이터가 꽤 많고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커스피라고 치고 예, 그러면은 1980년 1월 4일부터 그 1일 데이터까지 다 뜨는데 저는 이제 한 달짜리 데이터를 그 받아가지고 이제 쇼를 한 다음에 이거를 다운을 받겠습니다. 받았죠? 자, 받았습니다. 열려라. 열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요. 일단 여기 한 칸을 열고 그리고 1980년 1월 31일이 어떤 달인가 그거를 좀 적겠습니다. 그 엑셀에는 만스라는 그런 훌륭한 함수가 또 있죠. 이상하게 나왔네. 그러면 여기서 셀 서식으로 가서 이제 일반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럼 제가 원하는 것처럼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월이라는 거죠. 1월부터 12월까지 쫙 뽑았고요. 자, 거래량은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전략입니다. 11월부터 4월까지는 제가 주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예금을 들고 있을 건데, 그럼 예금 금리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거를 이제 다운을 받는데, 예금 금리는 어디서 받냐면 한국은행에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가보시면은, 여기 금리에서 이제 그 시장 금리 이쪽으로 가면은, 어딘가 그 예금 금리가 나오는데, 아니다. 예금은행 금리 수준별 여수신 비중. 여기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데이터가 99년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데이터를 다운받았냐 하면은, 코리안 디스카운트 레이트. 그러니까 이제 한국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했어요. 사실 예금금리가 이 기준금리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기준금리로 6개월 동안 쉬는 기간에 벌 수 있는 돈을 측정을 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음, 그쵸. 이게 이제 한국 기준 금리에 1964년부터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면은 그러면 이제 이런 테이블이 나와요. 1964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기준 금리가 나오고 그리고 제가 그거를 월별 퍼센트로 환산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21%가 나오잖아요. 1980년에 한국 기준금리가 21%였대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1200으로 나누면은 이제 퍼센트로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한 달 동안에 먹을 수 있는
그 리스크 프리한 금리는 1.75%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때는 훨씬 더 높았고 지금은 훨씬 낮아졌죠. 기존 금리가 0.5%니까 한 달에 먹을 수 있는 그 리스크 프리 수익은 0.04%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1980년부터 베껴가지고 조금 전에 그 셀에 넣어야겠죠. 자,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자, 이게 이제 그 예금 금리라고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은 그 투자 수익 월별 투자 수익률이 있어야겠죠. 자, 여기서 이제 1월 수익은 단순히 1월 1일부터 이제 2월 1일까지의 수익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퍼센트로 좀 바꾸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쫙 내립니다. 자, 그러면은 음, 저는 이제 12월부터 4월 수익이 궁금합니다. 그죠? 여기서는 이제 그 if 함수를 좀 쓰고 그래야 돼요. 자, 이제 제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if 하고 또 and를 넣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이 월이 있잖아요. 이 월이 이제 4보다 크고 10일보다 작으면 아, 이때는 저희는 예금 금리를 먹는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린 주식에 투자한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음미를 해보시면은 저 함수가 무슨 뜻이냐면은 음, 그러니까 B2, 그러니까 이제 월이 4보다 크고 10일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5월부터 10월까지는 제가 예금 금리를 먹고 그게 G2죠.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는 저는 주식 수익률을 먹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쫙 하면은 제가 함수를 제대로 넣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5월부터 10월을 보면은 네, 그 제대로 한 거 같죠. 그죠? 자, 왜냐면은 5월부터 10월까지는 제가 G2 예금금리를 먹어야 되는데 네, 이거 그러니까 G랑 I가 일치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11월부터 4월까지는 제가 주식 수익률 그러니까 H를 먹어야 되는데 H와 I가 똑같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1년 투자 자산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우직하게 커스피에 1년 동안, 1년 내내 투자를 했으면 얼마를 벌 수 있었는가,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하는 건데요. 음, 그러면 그게 이거겠지. 자, 오케이. 자, 깔고, 반대로 요 K에는, 아이고, 11에서 4월 투자 자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똑같은 거지. 아이고, 아니구나. 이렇게 하고, 눌러버려. 그러면은 맞는 것 같네. 자, 그러면은 맨 끝으로 한번 가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1980년에 1원을 투자했으면 그 돈이 이제 39년 후에 어떻게 되는가 쭉 보겠습니다. 자, 일단 커스피에 우직하게 투자를 했으면은 이거 귀찮으니까 마지막 두 달은 빼고요. 자, 보시면은 그 커스피 투자를 했으면 그 자산이 20.5배 불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면은 1980년에 100으로 시작해가지고 2050으로 끝나니까 20배 상승한 거죠. 여기 지금 배당 수익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호라. 그런데 옆에 보시면은 11월부터 4월 동안 6개월만 투자를 하고 그 나머지 시간 예금을 했다라고 하면은 야, 원금이 20배가 아니라 60배가 되어 있네요. 58배. 이 전략이 한국에서 일단 먹힌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죠. 저도 이거 봤을 때 되게 감동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요걸로 끝낼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뭐냐 있냐? 아, 그렇지. 그다음에 최대 손실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최대 손실을 할 때는요. 그 자산의 맥시멈을 계산을 해야 돼요. 자, 맥시멈 1년. 그리고 여기는 맥시멈 6개월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왜 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맥스 이거랑 이거를 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일단 요거를 한 거는 한마디로 이 투자 전략에
각각 최대 자산을 이제 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여기 이제 에, 1980년 5월 30일을 보시면은 당시 자산이 이제 1.1677까지 올라갔고 6월 30일에 보면은 자산이 빠졌는데 이 맥스 포인트는 그래서 1.1677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최대 손실을 계산을 해볼 거예요. 최대 손실 1년, 그리고 최대 손실 6개월이라고 하고, 좀 넓혀야겠다. 넓히고. 자,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1년 동안 투자했던 그 진짜 그 수익과 여기서 이제 최대 수익을 빼는 최대 수익의 비중을 계산을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해서 좀 보기 좋게 퍼센트로 바꾸고. 자,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요 옆에 보면은 마이너스 몇 퍼센트라고 나오는데 그게 이제 최대 가격 대비 빠진 이제 그런 수치입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이게 언제 1980년 12월 30일에 마이너스 16%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한마디로 우리 자산이 최고 포인트 대비해서 16%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대 손실을 알고 싶은데 그럴 때는 여기다가 그 민으로 하고 이 중에서 가장 최악의 순간을 보는 거죠. 여기서 어디까지냐? 470번 이렇게 해서 470. 자, 오호라. 자, 이게 무엇이냐 하면요. 한마디로 1년 동안 우직하게 커스피에 투자를 했으면은 최악의 순간에 73.11%를 깨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IMF겠죠. 그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6개월만 투자를 하고 6개월 동안 예금을 쓰는 그 전략을 썼다 하면은 가장 많이 깨졌을 때 겨우 39.24%밖에 안 깨졌습니다. 물론 겨우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기는 한데 그래도 39가 73보다 훨씬 낫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동의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표를 몇 개 좀 계산을 해보죠. 쭉 내려가서 일단 저는 1980년부터 2018년 구간을 볼 거고요. 그리고 1999년부터 2018년 구간을 볼 겁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 전략은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 동안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그 구간에 예금 금리가 높으면은 제 수익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러프하게 1980년부터 1998년까지 고금리, 1999년 이후부터 저금리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숫자를 보면 여기 금방 나옵니다. 여기 옆에 있는 그 B란에 있는 게 그 한국 그 기준금리잖아요. 일단 60년대 엄청 높았죠. 엄청 높다가 그 두 자릿수를 계속 넘다가 이제 80년대 좀 진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보기에는 꽤 높습니다. 7, 8% 높죠. 그죠? 그런데 이제 IMF를 겪은 다음에 이제 5%가 붕괴가 되고요. 바로 후에 한 1999년 언저리에 3%로 떨어지게 됩니다. 기준금리가. 그리고 그 언저리 수준에서 그냥 쭉 가고 있어요. 한국은. 3%를 크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한 1999년부터 한국은 저금리 시대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1980년부터 2018년까지 복리 수익률이 궁금하겠죠. 그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요 맨 마지막 요 금액에 엑스포넨셜 하고 이제 39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누르고 마이너스 1을 누르면은 복리 수익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오케이. 그러면은 재밌네요. 자, 1980년부터 2018년까지 그 11월부터 4월까지 투자, 그리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예금으로 했으면은 복리 11%, 그리고 우직하게 코스피만 가지고 있었으면 복리 8%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그러면은, 물론 이렇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6개월 투자 전략이 12개월 투자 전략보다 얼마나 좋은가,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죠. 네, 복리 수익이 약 136% 수준이네요. 그리고 한번 변동성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 월 변동성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STDEV, Standard Deviation이라는 함수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여기부터 H3부터 470이겠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만 봐도 또 월 변동성이 1년 투자하면은 이제 7.5% 그리고 그 6개월만 투자하면 5.5%. 사실 뭐 당연하죠. 왜냐면 6개월 동안 시장을 피해 있으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연 변동성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7.57 곱하기 12 하면 안 돼요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거 이제 곱하기 12의 루트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연 변동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케이 됐고. 그렇다면은 연 변동성이 1년 내내 우직하게 코스피에 투자를 했으면은 26%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6개월만 투자하면은 변동성 자체를 19%로 줄어드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이거는 뭐냐 하면은 6개월 투자하면은 변동성이 한 70%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저금리 시대에는 이렇게 격차가 많이 안 날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6개월 동안 제가 공짜로 벌어들이는 그 금리가 낮으니까요. 근데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서는 복리를 계산할 때, 음, 요거 나누기 아마 230이었지. 아, 그렇지. 1998년 12월 31일 기준인 J230 요거에 요 이제 20년 투자잖아요. 1998년 말부터 2018년 말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루트 1 나누기 20으로 하고 마이너스 1 하면은 이런 게 나오네요. 자, 이거는 무슨 야, 이거 재밌네. 자, 이거를 보시면요. 오케이. 그러니까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커스피를 주구장창 보유하고 있었으면은 복리 수익이 6.6%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6개월 전략을 썼다면은 복리 수익 9.8%. 지금 격차가 계속 3%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죠? 한마디로 저금리 시대에 와도 우리 시즈널리티 전략은 그대로 통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졌네요. 136%에서 150%입니다. 9.82가 6.56%에 15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변동성을 또 계산을 해보는데, 변동성은 그러면은, 뭐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여기지. 여기서 H230부터 460, 470까지 해보고, 오케이. 네, 이거를 보시면은, 네, 21세기 변동성이나 그냥 1980년부터 2018년 전체 샘플이나 뭐 이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연 변동성으로 환산하면 24대 17이 되네요. 그러면은 우리 6개월 투자 전략은 네, 변동성이 이제 1년 투자 전략이 72% 수준으로 유지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배운 게 많이 있죠. 6개월 투자하는 게 12개월 투자하는 것보다 복리 3%나 더 번다. 근데 리스크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적어요. MDD는 70대에서 30대로 떨어졌고 그리고 변동성도 한 7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수익은 훨씬 더 높아요. 이게 대박 아니겠습니까? 만능 전략. 자, 그런데 정말 만능 전략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한국에서만 통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에서 똑같이 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그게 우연히 일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백테스트를 다 해봤습니다. 이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과정은 생략을 하고요. 결과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지금 그 6개월 동안 예금을 하는데 금리를 기준금리로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은행에서 주는 예금금리는 그 기준금리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제가 1999년에는 실제로 예금금리로 한번 돌려봤는데 네, 복리 수익이 저 9.8%가 아니라 한 1% 정도 더 나왔습니다. 한 10.8? 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한번 보죠. 어디에 있었는데? 아, 그렇지. 여기 있네. 예, 제가 이미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아, 그렇지. 예. 10.7%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실제로 6개월 동안 주식 투자를 하고 6개월 동안 예금을 하면은 제가 은행에 그 6개월짜리 예금을 들지 기준금리에 투자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여기 집어넣은 예금 금리는 6개월 예금입니다. 그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1999년부터는 나와요. 그렇게 하니까 복리 10.7%, 시장이 6.56%를 가볍게 4%로 이겨버립니다. 그죠? 대박이죠? 자, 그러면은 전 세계 데이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전 세계 데이터를 어디서 뽑느냐, 그것만 알려드릴게요. 어디서 뽑냐 하면은, 나 바보네. 벌써 지워버렸구나. 자, 여기 구글에서 AQR 데이터 라이브러리라고 들어가셔가지고, 여기를 클릭을 하고요. 그럼 이제 이런 게 뜹니다. 그러면은, 요 밑에서, 음, 그렇지. 여기 퀄리티 마이너스 쟈크 만슬리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이제 다운을 받으시면은 그 여기 있다. 이제 이런 엑셀 파일을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MKT에 보면은 세계 24개국 선진국의 주식 수익이 나오는데 이렇게 아이고 월별 주식 수익이 나오죠. 한 1980 몇 년부터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각국 월별 수익인데 여기는 초과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 금리를 뺀 수익인데 그 리스크 프리는 또 어디 있냐 하면은 그 뒤에 가 보면은 리스크 프리 금리는 또 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월별 수익을 계산을 하시려면은 조금 전에 여기 MKT에 있는 요 데이터에다가 리스크 프리 RF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국과 똑같이 백테스트를 했어요. 21개국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면요. 뭘부터 할까? 이거부터 먼저 하지 뭐. 네, 일단 21개국에 1986년부터 2018년까지 32년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이런 MDD를 경험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대 손실이죠. 그, 네, 또 호주 같은 경우는 최대 손실이 64% 나온 적이 있고요. 오스트리안 71%, 벨기엔 65%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51%가 한 명 나왔고요. 그리고 글로벌 주식은 55% 깨진 적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 미국을 제외하면 56%, 유럽은 마이너스 59%가 나온 적이 있고, 북미는 마이너스 52%, 아태 지역은 마이너스 54%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32년 동안 주식에 진득하게 인덱스에 투자를 했으면은 꼭 반토막 나는 구간이 나왔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또 11월에서 4월까지만 투자를 하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예금을 받는다. 달러 예금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AQR 요 자료는 배당 수익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커스피 자료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MDD를 6개월짜리만 계산을 하면은 놀랍다. 20%대로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만 투자하면은 최대 낙폭이 대부분 20%대에서 그쳐요. 물론 이제 여기 스페인은 38% 깨진 적도 있고 홍콩도 40% 깨진 적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 20%대고요. 글로벌리 하고 대륙별로 보면은 역시 글로벌이 이제 26% 이게 이제 맥시멈 드로우다운 최대 손실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아니 아테지역은 왜 이 모양이야? 왜 44%지라고 하실 텐데 바로 일본이요. 90년대 하도 작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 자체가 1980년대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1980년대 일본 주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지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시 세계 시가총액 50대 기업 중에서 40개 이상이 일본 기업이었을 겁니다. 정말 버블 중에 버블 중에 버블의 어머니라고 보시면 돼요. 80년대 비트코인 일본. 그래서 그 버블이 90년대 대박 빠지면서 MDD도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MDD보다는 수익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지. 여기 나왔어요. 저도 여기서도 이제 구간을 1986년부터 2018년 전체 샘플과 저금리 2002년부터 2018년 구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거를 보시기 전에 일단 1년 동안 진득하게 투자하면은 어떤 수익을 낼 수 있었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자체로 저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1986년부터 2018년까지 주식에 진득하게 투자를 하면은
네, 대부분 복리 한 7에서 11%그 정도 언저리 수익이 나옵니다. 보면 여기 뭐 핀란드, 스페인, 덴마크, 호주는 다 10%가 넘었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일본의 수익이 가장 저조했습니다. 90년대 일본 인덱스 복리 수익이 4.5%밖에 안 나왔고요. 배당 포함해서. 네, 미국도 한 10% 정도 나왔습니다. 글로벌리 수익은 8.4% 정도 나왔네요. 그리고 예, 일본 때문에 아태 지역이 가장 부진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글로벌 수익은 8.4%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뭐 북미 이런 데는 뭐 대체로 7, 8%를 8, 9%를 유지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바로 이 밑에 있는 이 5%, 4%, 5%가 뭐냐면은 이게 초과 수익입니다. 한마디로 리스크 프리 레이트보다 더 많이 번 거. 그러니까 글로벌 주식 수익은 예금 수익에서는 5%더 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02년부터 2018년까지는 네, 그 주식 글로벌 수익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6, 7%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아태 지역도 일본이 90년대 대박 망한 후에 어느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글로벌 수익이 대충 한 6에서 7% 정도 나와요, 복리로. 그런데 금리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초과 수익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초과 수익은 계속 한 5% 정도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샤프 지수도 뭐 0.27에서 0.37, 39 이 정도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자, 그런데 6개월 투자하면 어땠을까? 이거를 살펴봐야죠. 11월부터 4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국가만 보면은 잘 감이 안 잡히실 텐데 바로 여기 있는 퍼센티지 109% 이게 뭐냐 하면은 11월부터 4월 그 복리 수익이 1년 내내 복리 수익보다 얼마나 높은가 이거를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6개월 투자하는 게 복리 수익이 12개월 투자하는 것보다 한 9%도 높았습니다. 109% 수준이고요. 오스트리아는 더 좋았고, 네. 체코 같은 경우는 1년 투자가 수익이 근소하게 높았습니다. 덴마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보시면 대체로 퍼센티지가 100% 넘어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21개국 중에서 17개국이 6개월 투자 수익이 12개월 투자 수익보다 더 높았습니다. 글로벌리하게 보기에는 복리 수익이 9.45% 나왔는데 이거는 12개월 투자보다 113%, 그러니까 1.13%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금리 구간에 그걸 한번 돌려봤습니다. 저금리 구간에는 그 제가 예상했던 바와 같이 아무래도 그 6개월 투자 수익이 조금 줄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6개월 동안에 공짜로 먹는 금리가 적어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21개국 중에서 14개국에서는 12개월 투자보다 6개월 투자가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훨씬 아니지만 어쨌든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글로벌로 보시면은 이제 6개월 투자의 복리 수익이 6.7%, 그 1년 내내 투자한 거에 복리 수익의 한 98% 수준입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도 되죠. 그 미국을 뺀 다른 나라 그리고 유럽에서는 6개월만 투자하는 게 훨씬 좋았고요. 북미나 아태 지역 같은 경우는 12개월 투자가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아 그런데 솔직히 6개월만 투자하면서 12개월 투자에 98%의 수익을 먹을 수 있으면 저는 당연히 6개월 투자를 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리스크가 확 줄어드는 거니까요.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대체 64%, 65%, 62% 이게 무엇이냐 할 건데 이게 바로 그 6개월 투자의 변동성을 12개월 투자의 변동성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변동성이 거의 40% 다운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최대 손실도 보셨지만 50대, 60대에서 20, 30대로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NDD 자체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버려요. 이게 대박 아니겠습니까? 수익은 최소한 유지되거나 더 좋고 최대 낙폭은 많이 떨어지고 절반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변동성도 그 원래 주식시장의 60, 7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대박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백테스트는 끝났고 이제 요약으로 한번 가봐야죠. 뭐 요약은 사실 간단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11월에서 4월 투자하고 5월, 10월 예금을 하는 전략이 대박이에요. 1년 전체 투자하는 것보다 복리가 최소 3% 높습니다. 3, 4%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금리 구간에도 요 초과 수익이 줄어들 기미를 하나도 안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놀라움의 극치는 이 전략이 세계 21개 시장에서 다 먹힌다라는 겁니다. 1980년, 6년, 2018년 중에서 21개국 중 6개월 투자하는 그 수익이 12개월 전체 투자보다 높은 경우가 17개국,
저금리 구간에도 14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12개월 수익과 6개월 수익이 거의 비슷하면은 당연히 6개월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6개월 동안 놀면서 리스크를 감소하는 게 대박입니다. 네, 그리고 변동성도 보시다시피 한 6, 70% 수준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최대 손실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요. 60대에서 20, 30대로 떨어집니다. 대박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주식 투자는 언제 하는 거라고요? 11월 초 매수, 4월 말 매도입니다. 네, 오늘 또 즐거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혼자만 즐거웠나요? 어쨌든 감사드리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